4주차 경희대 창업 이론과 실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감기 요즘 조심하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기도 참 어렵죠. 어쨌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비즈니스 모델 우리 과제, 추석 과제를 이제 제가 쭉 한 분 한 분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단 그 노트에다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블럭이 갖는 어떤 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보내주신 그 비즈니스 모델과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 세분화와 관련돼서 제 코멘트를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부대찌개 전문점을 하겠다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보내왔어요. 부대찌개 전문점. 자, 고객, 커스터머 세그멘트. 누구를 고객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어디다 창업을 해야지 많은 그 고객들의 집객, 또 유동 고객들, 이런 주변의 고객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일단은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를 세그멘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계층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외식업 사업가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이 흐르는 역세권에다가 점포 창업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다 내가 창업을 하면 어느 고객을 유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마트라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역세권에 대형 유통 매장이 있는 그 주변에 매장에다 이제 2층에다 창업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시장 조사를 했겠죠. 유동인구와 그 이마트 주변에 흐르는 고객들의 연령층을 타겟으로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뭐냐면 바로 가치 제한이에요. 자, 그들을 2층이라는, 1층이 아니라 2층이라는 좀 아무래도 고객 유입이 좀 쉽진 않겠죠. 뭔가 가치가 없으면 고객이 2층까지 올라와서 부대찌개를 먹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대찌개를 창업한 분은 이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 햄 있죠, 햄을 일반 그 햄이 아니라 그 수제 햄, 그리고 또 길이가 한 뭐 7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70cm 되는 햄을 직접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잘라서 그 햄에다, 그 부대찌개에다가 넣는 그런 어떤 가치 제한. 거기에 보면 이제 바로 익사이팅이라는, 그죠? 익사이팅이라는 가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프로모션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정하면 뭔가 그 고객에 맞는 가치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 외식가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력이라는, 그죠? 상품력, 이 부대찌개가 갖고 있는 어떤 맛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그 들어가 있는, 그죠? 햄을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전개한 데도 있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데는 모박사 부대찌개라고 그 안성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부대찌개 전문점입니다. 뭐
굉장히 크기도 크고 전국에 이제 택배로도 발송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바로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죠? 김치, 뭐 백김치, 부대찌개에 이제 포함된 김치를 차별화합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는 배추 농사를 짓고 유기농으로 뭐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히 외식업 같은 데 있어서는 가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상품력이다. 그래서 상품. 자, 이 상품력이라는 것은 이제 맛은 기본이고요. 식자재, 차별화된 식자재, 또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익사이팅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력하게 고객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식업을 창업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치 제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상품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독특한 셀링 익스피리언스, 독특한 판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그 설빙이라는 빙수 창업자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빙수, 기존에 한국에서 먹던 빙수가 아닌 뭔가 새로운, 그죠? 인절미 빙수, 떡, 인절미 떡, 그죠? 그 다음에 눈꽃 빙수,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을 해서 독특한 품질,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어필을 했다. 이것이 또 적중해서 큰 성공을 얻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의 사례는 아니고요. 오늘인가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점차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이 있어요. 에코비라는 이 기업은, 이 창업자가 이제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책 소독기라는 거를 여러분 만들었대요. 그래서 창업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 뭐 좀 있으면 망하겠구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막 해외에서 오다가 오고, 국내에 그 도서관 쪽에 공공도서관 뭐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답니다. 자, 이 책 소독기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주 고객은, 커스터머 세그멘트는 바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에요. 도서관 많죠, 여러분? 도서관은 뭐예요? 고객들이 책을 빌려오고 또 반납하고, 근데 이 남들이 보던 책을 보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래서 안전이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책을 자외선, 그죠? 또 미세먼지, 또 아로마를 이용해서 그 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라는 어떤 가치 제한을 통해서 이 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인기 있게 지금 수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첫 단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의 사례를 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기에 보면 우리 뭐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우리 의사학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의사학과 학생들은 그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50대, 60대 여성들을 위한 거, 또 혹은 뜨개질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해보겠다 등등등. 자, 우리 사례는 아니지만 일단 그 의류와 관련된 재밌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뭐냐면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클로즈멘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클로즈멘토.
제가 사이트 주소를 자막에다 넣어놓을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멘토는 어떤 회사냐? 바로 used clothes, 그러니까 바로 중고 브랜드 여성 의류, 액세서리, 백, 슈즈들을 고객들이 사용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 판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해요. 구매. 자, 현장에서 바로 캐시로 줘요. 캐시로. 근데 이제 모든 그 브랜드는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정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명품이거나 혹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이지만 꽤 그래도 인정받은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뭐 루이비통 백이라든지 뭐 많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면 그걸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거죠. 업사이클링. 수리. 거의 신품처럼, 그죠? 신품처럼 깨끗이 청소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 뭐 업사이클링 요즘 그 관심들이 많이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데 의류를 가지고 그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 고객들은 자, 커스터머 세그먼트 주 고객들은 이제 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20, 30대기보다는 40대, 50대, 40, 50대 주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백이나 의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팔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여성 고객이 봐왔던 백이 만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구매를 해서 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그죠? 여성을 타겟으로 특히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하고 또 가치 제한은 뭘까요? 가치 제한. 바로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들을 훨씬 싸게. 자, 이제 가치 제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스입니다. 가격. 훨씬 싸게. 그러니까 현품의 약 30%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확실한 가치 제한이겠죠. 가치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제한은 뭘까요? 일단은 이 중고지만 중고죠. 남이 쓰던 거니까 중고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고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신품처럼 재수리를 해서 판매한다. 자, 이게 이제 또 가치 제한이겠죠. 중고지만 신품과 같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치 제한은 철저한 개런티죠. 보증이에요. 보증. 신뢰입니다. 신용.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 그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이 돼서 지금 미국의 그 탑 500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기업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의상학과 관련 우리 학생분들은 본인의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없었던 그런 가치 제한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가치 제한은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밸류 프로 가격. 싸게. 근데 싸지만 품절은 좋게. 가성비. 또 가심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디자인. 그죠?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 차별화된 디자인.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가치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의 편리성. 그죠? 사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도 훌륭한 가치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맛이라기보다는 어떤 진짜 그 다시 찾고 싶은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얘기했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가치 제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 제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여기 사이트 주소에다가 제가 미국 500대 프랜차이즈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막 시작된 탑 뉴 막 새롭게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들,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데가 바로 entrepreneur.com이라는 데입니다. 자, 이 사이트 주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자, entrepreneur.com에 가보면 그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펫 비즈니스, 우리 이제 여기 학생분 중에서도 펫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자, 이런 펫 비즈니스도 굉장히 다양한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서 벤치마킹 해보시고, 또 개인 서비스에 대한 거, 뭐 헬스케어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6주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5주차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밸류 프로포지션, 어떻게 고객에게 차별된 거를 제공할 것인가. 자, 일단 먼저 영상 클로즈 멘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ll have items in our closet that we no longer use or wear for several reasons. We change jobs, we change sizes, or maybe we just change our minds. At Clothes Mentor, you can bring in your gently used, like new items and turn them into cash on the spot. We know that your life is busy, so we want to show you how convenient it is to bring in your items to Clothes Mentor. Here are a few steps to consider to make it quick and easy when you come in to visit us. Begin by going through your closet and decide what you're not wearing anymore. We like to use this general rule of thumb. If you have not worn it in the last 6 months to a year, it might be time to let it go. And remember, just because it may not be perfect for you, doesn't mean it's not perfect for someone else. We're looking for apparel sizes 0 to 26, maternity, petites, business, and casual. When you find an item you'll be bringing in, consider the following. Condition. We are looking for items that are in good condition, free of wear, tears, and stains. Style. We are looking for items that are in current style, something you'd find at the mall within the last few years. And be sure your items are freshly laundered. Don't forget shoes, handbags, and accessories. Simply place them in a basket and bring them in. We know you are busy, so you never need an appointment, and we buy every day. Once you've arrived at Clothes Mentor, we'll go through your items and prepare a quote. Remember to bring your ID, which is needed to get started, and help us process your buy more efficiently. We prepare a quote for your items by using our computer system. Pricing usually falls within a third of the original retail price, and we generally offer you around a third of that. Once we've entered all of the items into the system that we have determined we are able to purchase, we'll present you with an offer. The process usually takes 20 to 30 minut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buys ahead of you. If you choose to accept the offer, you will be paid cash, on the spot. Or you can apply that cash amount towards a purchase you'd like to make. Remember, we are looking for women's clothing, shoes, handbags, and accessories in gently used and like new condition. See? It's that easy. So get started. Your closet and your wallet will thank you.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watch these quick tip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우리 학생 중에 이제 T-테라피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한테 보내준 학생이 있어요. T-테라피. 차를 가지고 이제 테라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 전문점. 차 전문점 뭐 쉽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차는 종류가 많죠. 뭐
입차 전문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통차 전문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좀 몇 년 전에 제가 그 우리 퇴직자 그 IT 기업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차 전문점과 관련된 이제 차 컨설팅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해왔어요.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 다 접은 상태입니다. 다 접은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매출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경쟁 브랜드들에서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유사한 또 차 전문점들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일창이기라는 그런 이제 학교 앞 고대 쪽 후문 쪽에 차 전문점이었는데 또 그런 이제 그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 대학의 후문 쪽에 그죠? 아무래도 고객층이 좀 한정돼 있다. 물론 이제 학교 교직원들이나 뭐 대학원생이나 혹은 뭐 우리 학생들은 잘 안 오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이제 그 좀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쪽에 고객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렇게 차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value proposition 이 가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통차 전문점 중에는 그 개인 매장인데 그 종로 일가죠. 그쪽에 의전방이라는 한 20년이 넘게 한 그런 차 전문점이 있어요. 전통차 전문점인데 자, 그 매장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송초 차라는 차를 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차를 직접 어송초를 그쪽에서 직접 다려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어송초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송초. 어송초가 약간 굉장히 비린 그 잎인 식물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그 한약재와 같이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종로 쪽에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골들이. 근데 이제 그 단골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 층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30대, 40대 직장인들도 커피를 마시지 않고 어송초를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혹은 좀 매니아들은 집에서 택배 주문을 해서 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차 전문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과연 이 타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고객들이 주변에 있는지 혹은 강력한 가치 제한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쉽진 않지만 뭐 그런 또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송초 같은 데는 이 어송초라가 갖고 있는 이 재료, 그죠? 리소스인데 자원인데 그게 이제 좀 차별화된 거죠. 왜냐면 어송초를 어디서 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어송초의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염증에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방송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강력하게 고객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가치 제한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도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 고객이 맞게끔. 그래서 그 의전방 같은 데는 이름도 의전방, 뭔가 약간 건강이 느껴지죠. 바로 건강을 제공하는 찻집이라는 그런 강력한 컨셉, 또 제품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있게끔 만들고 있고 또 가격도 커피 우리보다 좀 커피 뭐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 4,1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어송초가 3,000원 정도.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뭐 가게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가격에 대한 어떤 가치 제한도 또 고객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쭉 적어놨어요. 티 테라피,
그죠? 티 테라피. 또 어떤 학생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하나만 하라고 보내라고 그랬더니 뭐 몇 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인지 아시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 그죠? 두상, 커스터마이징, 머리 크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머리 크기가 사람마다. 그래서 이 모자를 이제 두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했습니다. 자, 고객 지금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치 제한을 좀 눈에 보이게끔, 그죠?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가치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파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자막에다 넣어놓겠습니다. 파베의 법칙. 자, F는 뭐죠? 특징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징.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클로즈 멘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중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지만 거의 신제품과 같은 품질로 고객들에 제공합니다. 그죠? 특징.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A, 어드밴티지.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전방에 가면 그 어송초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이렇게 탭을마다 놓는다든가 고객의 시선이 가는 곳에다가 놓기도 해요. 자, 어드밴티지와 관련된 혜택을 고객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B, benefit. 자, 고객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학생이 했던 두상 커스터마이징. 자, 머리가 좀 약간 크신 분들, 우리 매장에 오면 진짜 다양한 패션,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제공하고, 또 그 모자를 딱 쓰면 머리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 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머리가 그죠? 편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좋아야겠죠. 또 기능성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기능성, 땀, 그죠? 방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모자에다가 마스크를 연계해서 또 이렇게 안경까지, 그죠? 이렇게 해갖고 만든 기능성 모자도 있더라고요. 패션러블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가치 제한들이 좀 만들어지면 고객들에게 훨씬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또 한 학생은 스터디 카페.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 스터디 카페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초기 스터디 카페보다는 굉장히 기능성, 그죠? 가치 제한들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스튜디오 같은, 지금 제가 여기 찍고 있는 데도 스터디 카페인데,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 방송하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방송하기가. 그래서 여기로 와요. 가치 제한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이 학생이 이제 가치 제한을 했던 거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터디 카페 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샤우팅, 좀 소리를 질러도 방음이 안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소리가 또 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보면 때려 부시는 데도 있었어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샌드백 같은 거를 좀 갖다 놓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면 좋겠다. 또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전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가보면 스터디 카페 가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음료가. 그래서 이 티 좀 가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색다른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만났던 스터디 카페 CEO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젊은 대표는 스터디 카페에 커플석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플석.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을 커플석으로 놓은 게 아니라 특정 공간은 커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스터디 카페를 구성을 했대요. 가치 제한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젊은 커플들을 위한 이런 커플석을 따로 만들어놨다. 또 이제 물론 그런 공간도 있는 반면에 또 1인 공간 혹은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 그만큼 이제 고객을 분석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가치 제한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편하고 그죠? 이런 좀 특화된 커스터마이징이죠, 이것도. 이런 베리어 프리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한번 잘 가치 제한 쪽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아주 훌륭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학생은 뭐 던킨을 비즈니스 모델로 뒀다. 이거 왜 던킨을 넣으셨죠, 여러분? 던킨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 경우는 다른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던킨과 같은 데는 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좀 더 이걸 쪼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차별화해서 개인 입장에서 이제 베이커리 쪽에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몇몇 학생들 중에는 지금 이제 그 디자인과 관련돼서 좀 패션, 지역 패션 디자인,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역 패션.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도 있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 패션 이제 지금 이제 전국의 그 디자인 뭐 기업 지방 자치단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대부분. 근데 제가 이제 박람회를 갔다가 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경희대 학생 중에 선배랑 같이 서울시 그 창업 공모, 아이디어 창업 공모에 채택이 돼서 그 서울시와 관련된 마일러브 서울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우리 경희대 학생 그 창업팀에서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채택이 돼서 그 관련된 상품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외를 지금 이제 못 다니지만 해외를 다니다 보면 그 공항에는 그죠? 공항에는 그 지역의 특징,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옷으로 그죠? 주로 이제 티셔츠가 많습니다. 티셔츠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 혹은 뭐 휴게소라든가 뭐 육체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판매 매장들을 쭉 다니다 보면 주로 이제 그 식품 쪽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생강차, 뭐 그죠, 뭐 즙, 뭐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는. 뭔가 좀 특화된 게 이제는 처음에는 특화됐었지만 하도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 생각하는 지역 디자인, 패션,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5월달에 제가 신안군 쪽에 뭐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건데 이제 만약 재계약이 되면 우리 이제 그 신안군 음식점 그 영세하죠. 사장님들 그 유니폼들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학생이랑 한번 제가 통화를 해보고 한번 같이 할 수 있는지 뭐 그거를 한번 좀 한번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 쪽에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죠? 그 주방 음식점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이 거의 사복을 입고 해요. 사복을. 그러면 이제 그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서 가면 좀 그래도 이렇게
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유니폼, 주방 혹은 뭐 서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지역의 상징적인 컬러 혹은 뭐 상징 뭐 이런 것도 옷을 입고 한다면 또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그 관광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은 이미지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부심과 그죠? 내가 왜냐면 옷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거랑 사복을 입고 하는 거랑은 고객을 대응할 때 태도나 마음가짐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신안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에다 만약 이게 이제 하나의 실적이 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히 이제 지역 패션 쪽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가 그 학생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그타르트를 가지고 시그니처 카페를 하겠다. 왜 우리 학생들이 카페가 이렇게 많나요? 카페 여러분. 카페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카페 어렵습니다.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데 쉽지 않은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카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일단 지금 우리가 가상적인 비즈니스 게임이기 때문에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중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에그타르트 시그니처 카페는 이미 프랜차이징화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전시회 때 봤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소개를 찾아보고 있으면 같이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차별화된다면 뭐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에그타르트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렇게 원조이기 때문에 자, 이 원조 그 어떤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조 그 에그타르트 전문점은 어떤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전통, 그죠? 오랜 전통. 그 다음에 직접 보여주는 고객에게 보여주는 에그타르트 생산 현장, 뭐 제조 현장, 뭐 이런 것들도 그 매장 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이냐, 가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내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7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과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치 제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커스텀 고객이 만들어지면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죠?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그멘트가 되면 자,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야 되고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수익 창출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가치 제안, 어떻게 가치를 만들 것인가. 마침 이제 그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끝내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100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 22,000원이 되기 때문에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나 혹은 이런 데서 빌려봐서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책과 관련된 거를 좀 소개를 하면 청림 출판이라는 데서 출판이 됐고 곤도 데스로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건데 한 장으로 끝나는 비즈니스 모델 100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1장은 물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물건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든다. 그죠? 그런 또 내용도 있고, 정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인다.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살아남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역설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 구조. 자, 역설 구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프랑스 레스토랑 그럼 어떨까요? 프랑스 레스토랑 이거 비싸겠다. 그죠? 엄청 비싸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역설을 깨는 거예요. 프랑스 레스토랑인데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일품 요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스가 아닌 뭐 일품 요리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는 프랑스 레스토랑.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이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이게 또 의외로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공장, 폐업한데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 이 공장 폐업한 곳에다가 아주 그 안에다가 멋진 그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 직격을 하고 있어요. 뭐 파주, 뭐 분당, 뭐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에도 있죠. 뚝섬 이런 데 가면 성수동이죠. 그쪽에 가면 여러분 컨셉이 그거잖아. 공장, 공장 막 그래서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역설 구조예요. 역설 구조. 그래서 정설이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보는 거죠. 새로운 조건을 그리고 조합을 한다. 그리고 만들어내서 또 돌려본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내가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법, 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하실 때는 해외 비즈니스 모델, 제가 전에 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enctfrance.com에 들어가서 관련된 영상들도 좀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책들을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도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 100, 자 이런 거를 쭉 한번 보시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그 비즈니스 모델 제가 쭉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좀 약간 현실성 없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겠다,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면 상관없지만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좀 막연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공영 주방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펀딩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결과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번 시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스마트 리빙 웨어 뭐 딱 느낌은 좋아요, 여러분. 뭔가 기술을, 그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리빙 웨어 쪽으로 스마트 텀블러라든가 스마트 그릇.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학생은 직접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은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100.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태블릿 카페. 이게 차별화 될까요, 여러분? 태블릿 카페. 일본에 가면 이제 거의 모든 그 주문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점포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상품력입니다, 여러분. 상품력. 자, 카페, 휴식의 공간이지만 거기서 제공되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가치인데 어떤 인테리어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물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공포 카페 들어보셨나요? 공포 카페. 홍대에서 아마 처음 시작을 해서 반응이 워낙 좋아갖고 이게 이제 점차 이제 다 점포로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컨셉형 카페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상품력입니다. 그 안에서 제공되는 메뉴, 그죠? 뭐 커피, 음료,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떤 점포력, 그죠? 점포력. 그러니까 상품력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점포력입니다. 점포력. 그러니까 점포력이 좋아도 상품력이 안 좋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반짝만 가는 거예요. 반짝.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특히 카페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컨셉형 카페인데 좀 더 고객 세분화를 하고 좀 더 강력한 그죠? 공포 체험 카페 뭐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또 많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어쨌든 특정적인 지역에서는 먹힌다. 먹힌다. 이런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뭐 다른 그 건강과 관련된 거 그죠? 특히 이제 식단 관리 뭐 20, 30대를 타켓으로 한다는 분이 있었어요. 뭐 경쟁 치열하거나 여러분 알고 계실 테고, 근데 이제 좀 그 틈새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특징적인 식자재를 한번 그 접목시키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지방의 그 애로사항은 뭐냐면 자기 지방 특산 식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진도, 뭐 신안, 거제 뭐 이런 가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식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자재들을 잘 활용하고 제안을 해서 이런 식단 관리, 건강식품 쪽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좀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키파트너라는 블럭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 7주차 과제는 바로 Value Proposition입니다. 자, 여러분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까? 가격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실용성입니까? 편리성입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부심을 갖게 되나요? 건강해지나요? 혹은 내가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파베의 법칙, 그죠? Benefit. 그 다음에 E는 Evidence인데, 자, 고객들이 이 좋은 훌륭한 경험을 해서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 사례가 공유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7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제 바로 Value Proposition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제 기한에 대해서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 때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치 제안도 제가 쭉 보면서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